자, 지금부터 기말 대비 들어갑니다. 촬영 방식은요, 모의고사식 풀이가 아니고 주입적이고 그리고 문법적이고 해석적이고 줄거리적으로 진행된다는 거 명심해라, 알겠지? 그리고 중간고사 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말고사도 대비합니다. 뭐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중간고사 첫 중간고사지 고일 때 그거 치기 직전에 멍함이 지금 기말고사 대비하기 직전에 멍함으로 연결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때는 멍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시험도 한번 쳐봤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알겠지?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내신, 우리 학교 내신, 영어 내신이 요렇게 뭐 준비하면 될 것 같고 쌤은 요렇게 대비시켜 주니까 나는 요렇게 활용하면 되겠다.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냥 멍하니 있으면 점수 떨어집니다. 첫 번째 중간고사, 모의고사 점수가 3학년 때까지 연결된다 이런 말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 확 끌어올려야 됩니다. 잘 안 나온 친구들은 알겠지? 자, 쌤도 열심히 합니다. 니도 열심히 해라. 알겠지? 자, 31번부터 진행합니다. 잘 보도록 해. 오케이. 자, 첫 문장 보시면은요, 의미상 주어 보이고, 그 다음에 not도 있고, 그 다음에 동명사 나왔네. plot이라고 하면 뭐 줄거리라는 뜻도 있는데 명사로, 그제? 자, plot out이라고 하면 동사의 뜻으로서 계획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not이 왔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라고 한다. 근데 누가? 우리가 이런 말이야. 오케이? 자,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뭐를 말이야? 목적어 1, 목적어 2 두 가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데, 오케이? 뭐를 계획을 세우지 않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들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것도 in detail,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 그것이 good thing, 좋은 거래. 대부분에 있어서, 오케이? 자, 첫 문장 해석돼 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쌤은 요거 풀 때 우리가 많이 연습한 것들을 조금 활용했어. 뭐를요? 이성하고 이상 나누는 거 우리 연습 되게 많이 했었지, 그지? 자, 이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한다. 약간의 직관적인 거, 그리고 느낌적인 거, 그리고 감정적인 거, 그리고 종교적인 거, 그리고 창의성과 관련 있고요. 그리고 뭐 주관적이기도 하고요. 오케이, 이런 것들. 무의식적이고요. 이런 것들. 너무 많다. 그에 반해서 이성적인 거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분석이고 자연의 법칙이고 약간 과학적인 거고 이성적인 거고요. 뭐 이러한 것들 심사숙고하고 알겠죠? 이러한 것들. 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는요 내용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대비할 때 이렇게 이분법으로 쪼개는 연습 많이 했었잖아요, 그제? 오케이, 안 되면 쌤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잘 봐, plotting out. 계획 세우는 거는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계획을 세우는 거 여기입니다. 계획 세우는 거. 오케이? 그러면 느낌적으로 한다. 계획을 하나하나 다 세운다. 아니야, 그냥 느낌적으로 해. 이렇게 반대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not plotting out이라고 하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해당된다라고 하세요. 알겠지? 계획 세우지 않고 느낌적으로 하는 거 그게 좋다라는 글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반대로 뭐가 좋지 않다라는 건데 하나하나 계획 세우고 하나하나 신경 쓰고 심사숙고하고 이런 거 좋지 않아. 그냥 프리하게 가는 거다. 느낌적으로. 그거를 두둔하는 글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아셨죠? 갈게요. 자, 오토파일럿 모드 뭘까요? 자, 파일럿 아저씨들, 기장 아저씨들이 자, 태평양 상공을 지나고 있어.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막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계획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운전하시나? 아니죠, 그죠?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는 오토파일럿 방식을 버튼 누르고 조금 편하게 있는단 말이야. 오케이? 자, 신경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형광펜 두 개 친 게 같은 부류로 속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하나 신경 안 쓰고요. 계획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오토파일럿 모드로 편하게 갑니다. 같은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아무튼 이러한 방식의 1번입니다. 2번은 나눠놨다. 알겠죠? 1번, 2번. 1번의 방식은요. 가능하게 합니다. 목적은 목적보호하도록. 얘들아 keep up with라고 하면요. 달리기 할 때 2등이 1등을 격차를 막 쭉 벌리지 않고 따라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잡고 있다 1등을. 오케이? 뒤처지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수요나 수요라기보다 요구사항이라 그러자. 우리 삶의 요구사항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게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오토파일럿 모드다 이런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직역하면요. 1번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요구를 다 처리할 수 있게 줍니다라고 한다. 역시 한마디로 good thing이다 이란 말이야. 알겠죠? 오케이?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를 말이야? Every email response라고 해서 모든 이메일에 답변이 필요로 합니다. 목적어 목적보호하도록.
당신이 draft라고 하면요, 초안을 작성하다 이런 말이 하나하나 다 만드는 거야. 당신의 답을 초안 작성한다. 이런 new word document라고 했어. 우리 워드 다큐멘트 이런 거, 워드 문서 이런 거 알지? 그죠? 한글도 있고요, PPT도 있고요. 근데 새로운 방식의 워드 문서에 너의 대답을 전부 다 초안으로 작성을 하라고 요구를 한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분법으로 쪼개야 됩니다. 1번에 해당될까 2번에 해당될까라고 하는 거야. 자, 초안들을 전부 다 새로운 것에 맞춰서 하나하나 작성을 다 하라고 요구한다면 어떨 것 같아? 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계획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별로다 이란 말이야. 오케이? From there, 거기에서부터 would have to reread라고 해서 너는요 그것을 several times 여러 번 읽었었을지도 몰라. 여러 번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초안들을요 your significant other for improvement라고 해서 향상 계량이지, 그제? 이메일 답변이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또 보내봐야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프린트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arrive at 어디에 도달하는데 최종적인 sure, sounds good, 괜찮네, 요 정도의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야. 굉장히 소모적인 일입니다. 이란 말이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오케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메일이 모든이라고 했어. 모든 이메일 답변이 전부 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해놨어. 그러면 번거로워서 우리 일 못합니다. 이메일 답변 하나 보내는데 several times가 보내버린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두 개로 잘 쪼개서 하고 있죠. 1번, 2번. 1번은 뭐라고 했습니까? 심사숙고하지 않고 계획도 세우지 않고 느낌대로 진행시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제? 근데 2번은 뭔데요? 이메일을 보내더라도 하나하나 초안을 새로운 워드 방식에 다 맞춰서 써야 되고요, 하나하나 신경 써서 계획을 세워서 다 해야 되는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 여기에 나온다는 거야. 이해가지? 1번은 뭐겠어? 또 느낌대로 해, 좋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셨죠? 쉽지 않아 이걸. This 뭔데요? 2번입니다. 하나하나 신경 쓰는 거,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는 거. 이것은 might be a productive thing. 아주 생산적으로 좋대. 좋다는 얘기가 나왔다. 해야 되는 생산적인 것일 수도 있단다. 뭐에 있어서? 중요한 프로젝트.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 이번에 문서 써서 나는 이걸 대통령한테 보내야 돼. 그러면 하나하나 심사숙고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 그제? 근데 모든 이메일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안 좋아, 이 말이겠지. 한번 상상해봐라. 뭐를 말이야. 단지 deliver rate라고 하면요, 심사숙고하는 이란 뜻이야. 하나하나 심사숙고, 이것도 2번이라고 체크해놔야 됩니다. 뭐 할 때 buying ketchup, 마트 가서 케첩 삽니다. 근데 심사숙고해서 take out trash, 쓰레기 이제 밖으로 이제 뭐 재활용하거나 버리러 나가는데 심사숙고해서, 그러면 네 이를 닦는 데서 심사숙고해서 어디부터 닦고 분석해서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deliberate 해야 된다라고 한번 상상해봐.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이란 말이지, 그지? 마지막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1번으로 이제 갑니다. 보세요. 오토파일럿 모드 1번이죠, 그죠? 이거는 우리를 안내합니다. 뭐를 통해서? actions like this라고 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를 안내한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안내하다라기보다는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이와 같이 이렇게 이를 닦고요, 이러한 것들을 정말 수월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의역하면 됩니다. 아셨지? 그리고 as many as 40% of our actions are habits라고 해서 우리 행동하는 거에 40%나 되는 많은 행동들은 바로 습관이란다. 습관은 몰라 테너는 1번이가 2번이가. 습관, 코 파는 거 내가 생각하고 파나? 아니지.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판다 이 말이야.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요, 그러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하지 않으면 틀림없단다. 뭐를 말이야? 아주 의식적인 심사숙고를 요구하지 않는단다. 그냥 프리하게 하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케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전부 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되는 말이지. 그리고 마지막 진조가 죠. To live 삽니다. 자, 100% of the time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100%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도적이라고 하는 것도 뭐 나타내는데요. 심사숙고해서 의식하면서 모든 걸 해야지 하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야. 오케이? 자, 단어 같은 것도 쌤이 쭉 적어놨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샤워 갑니다. 샤워 들어가기 전에 문법적으로 조금 설명을 할 겁니다. 잘 보세요.
당연히 여기는 much가 아니고 many겠지, 맞나? 오케이? 왜냐하면 actions에 s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지? 근데 요거 이제냐 R이냐 이번에 시험 나옵니다. 알겠나? 수일치 문제 지금 다 쓸 수는 없지만은요, percent가 나오잖아, 그제? 혹은 분수 3분의 2 우리는 거 했었다. The rest of the majority, the portion of, none of, all of, some of 뭐 이런 거 있었지, 그지? 그런 거 나올 때 of 뒤에 명사로 수일치 맞춘다. actions 때문에 R이다. 이거 명심하세요. 아셨죠? 중요합니다. 그 and, they, and라고 하는 건 접속사 역할, they라고 하는 건 대명사 역할이지. 관계 대명사가 접속사 대명사 역할 다 하잖아. 그지? 오케이? 그렇게 해야 돼. 여기 만약에 and가 있다. 여기에 심표대 and가 있다. 그럼 위치가 아니고 they가 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샤워 들어갈게요. 샤워는 쭉쭉 가는 게 샤워죠. 집중합니다. 할게요. 10분 지났다. 어려워서 그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들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요, 대부분에 있어서 유익합니다. 오토파일럿 모드는요,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삶의 요구들을 놓치지 않고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든 이메일 응답이 당신이 새로운 워드 문서에 당신의 답변에 초안을 작성하게끔 요구를 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번거로워. 거기에서부터 당신은요, 여러 번 그 초안들을 또 읽고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검증받고 향상시키고 답변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또 보여주고 검증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프린트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arrive at several hours later,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최종적으로 괜찮네 라는 답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것은요, 생산적인 것일 수도 있대. 근데 대통령에게 보내는 important project에 있어서는 해야 되는 중요한 절차일 수도 있지만, 친구한테 보내는 모든 이메일을 전부 다 이 과정을 거치라고요? 아우, 끔찍해요. 이 말이죠. 상상해봐라. 뭐를 말이야. 케찹 살 때, 쓰레기 버릴 때, 그리고 이를 닦을 때 이와 같은 심사숙고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토파일럿 모드는요, 안내해 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행동들을 통하도록 안내해 준다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쉽게.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의 40%나 되는 많은 행동들은 습관이거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요구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음에 틀림없습니다. 아주 의식적인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100% 의도적으로 사는 것은 인생에서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2번. 자, many digestive symptoms are actually associated with food sensitivities 갑니다. 많은 소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연관이 있어요. 음식 예민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한 음식 예민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분적으로 due to 뭐 때문이다? 적당하지 않는 위산의 양입니다 라고 해서, 위산이 올라와서 막 이렇게 어른들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지, 그제? 오케이. 그것 때문이래. 얘들아, 소화 못 시키는 것은 뭐 때문이다고? 위산의 양 때문입니다. 위산의 양. 오케이. 뒤에는 너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오니까 방법이네. 연구자들이 되게 안 된다. 쥐가 특정 음식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도록 하는 방식을 너는 아니라고 했다. 과학자들이 실험 쥐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시죠. 오케이? 자,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연구의 목적은 뭔데? 과학자들이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지, 그지? 인체한테 바로 적용할 수 없으니까 실험 쥐한테 하는데, 실험 쥐가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 반응,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줄 아니? 라고 해서 감시하면 되죠.
one of the most popular methods라고 했어. 가장 대중적인 방식 중에 하나는 포함합니다. 뭐를요? giving 준다. 쥐들한테 뭘 주는데? 캡슐이지, 캡슐. 알약. 캡슐 안에 가루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Encapsulated proteins from dairy, nuts or eggs라고 했어. 단백질인데 어디에서 추출한 단백질인데 여러 가지 낙농, 치즈나 우유겠지, 데이리라고 하면. 그리고 견과류, 그리고 계란 같은 겁니다. 그죠? 거기에서 추출한 캡슐화되어진 프로틴 단백질을 쥐에게 주는 것이 실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캡슐은요, serve as a work, as a function, as a 몸으로서 작용하다라고 했지. 캡슐 그냥 가루로 이렇게 쥐한테 먹이는 게 아니고요. 캡슐 알약을 먹이다 이런 말이지, 그지? 자, 그 캡슐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장벽, 방어막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prevent A from ing 그러면 A가 ing 하는 걸 막다라는 뜻이지. keep 하고 똑같이, 그지? 단백질이요, 수동태로 분해가 됩니다. 단백질이 분해가 돼버리고 그리고 쥐의 위에 있는 위산에 의해서 소화가 되는 걸 막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캡슐 역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런 거 봤나? 뭐 이런 거 보죠.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크 하면서 뭐 우리 좋은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가야 된다는 말이야. 위산이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강한 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까지 보내야 돼. 근데 위에서 위산 때문에 전부 다 분해돼서 좋은 뭐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뭐 유산균이 죽어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장까지 위산을 뚫고 무사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캡슐로 씌워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요 보세요. 이거는 알러지 반응이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는 위에서 보는 게 아니고 장까지 가야지 실험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야. 이해가나? 근데 장까지 가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게 위산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나왔잖아요, 여기. 위산 때문입니다라고 나왔잖아. 그죠? 오케이? 이해갑니까? 캡슐에 하는 역할을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쌤 적은 거 한번 봐봐라. 쥐 실험 단백질을 온전하게 장으로 이동시켜 알러지 반응을 확인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셨죠? 자, 연속적으로 진행한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데요? 그러면 장까지 무사하게 갔다. 그 단백질들은 이동합니다. 사실상 어떻게 되는데? intact 하면 온전한이라는 뜻이야. complete하고 같은 겁니다. into the intestines라고 해서 장으로 온전한 상태로, 사실상 온전한 상태로 이동한다. 그리고 분사구문 잠재적으로 촉발하면서 뭐를요? 알러지 반응을 촉발하고요. 그리고 음식 예민성의 가능성의 징후라 그럴게요. 음식 예민성의 징후나 알러지 반응을 촉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정확한 알러지 반응이 생기든 음식의 예민성을 보여주든 안 보여주든 그런 결과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정확하게. 왜? 단백질이 위에서 녹은 게 아니고 장까지 갔기 때문에요. 이해가시죠? 단백질이라는 거는 것은 의미화되지 않습니다. 뭐 하는 걸로? 장에서 소화가 되어진 걸로 나타나도록 의도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백질은요, 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은 걸로 나타나면 안 되고요. 장에서 소화가 되어져야 돼요. 위에서 소화되는 게 아니고요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은 채로 appear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if they do는 뭔데요? they는 프로틴을 나타내는 거죠. 오케이? 만약에 장에서 소화가 안 되어져 버리면 이 말이다. if they do는 알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단백질은요, 혼란을 줍니다.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은 면역체계에 혼동을 주고요. 그리고 아주 불쾌한 반응을 야기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내용 아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거 봐봐. 사람도 장에서 단백질이 소화되어져야만 된다. 쥐처럼 이란 말이죠. 자, 샤워 갑니다. 집중하세요. 자, 많은 소화 증상들은요, 사실상 연관이 있습니다. 음식 예민성하고요. 음식 예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부적절한 양의, 부적절한 수준의 위산의 양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산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캡슐을 씌웠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너는 아니요. 연구자들이 쥐가
자,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연구의 목적은 뭔데? 인간에게 단백질이 장까지 가서 음식의 예민성을 조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쥐가 특정한 음식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도록 하는 방식을 너는 아니? 아니요, 모르는데요. 그러면 알려줄게. 가장 대중적인 방식 중에 하나는 포함합니다. 쥐에게 캡슐러 사이즈인 단백질을 줍니다. 단백질은요, 여러 가지 이런 데서 추출이 되는 건데 그것을 쥐에게 주는 방식이래. 캡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적절하게 분해가 돼버리고요. 그리고 쥐의 위에서 산성에 의해서 소화가 되어지는 거 prevent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캡슐입니다. 이란 말이죠. result 그 결과는요. 단백질이 이동한다. 사실상 장까지 온전한 상태로 이동을 잘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는요. 알러지 반응을 촉발하는지 그리고 음식 예민성에 촉발을 어떤 징후 같은 거를 촉발하는지를 알 수 있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은 채로 나타나도록 의미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단백질은 장에서 소화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이라 그래서, 만약에 단백질이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들은요, 면역체계에 혼동을 주고요, 그리고 아주 불쾌한 반응들, 그러한 것들을 야기하게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갑니다. effectively부터 보세요. effectively. 자, 효과적으로 facilitate 용이하게 하다라고 하는 거지. 학습 경험, 배움 경험을 효과적으로 용이하도록 하는 것을 위한 중요한 첫 단계는 만드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Prior to라고 하면 before your session or training. 너의 학습과 훈련하기 전에 환영해라. 참가자를 환영해라. 어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거지. 그리고 아주 애정 어린 편안한 톤을 설정해라.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필요로 되어진다면 뭐 하기 전에 formal beginning of your session or training. 학습과 훈련 의 공식적인 시작하기 전에 소개해라. 니를요. 누구에게? As many participants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참가자들에게 해라. 우리 이제 같이 열심히 배워와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리고 되게 해라. 목적은 목적보 하도록. 되면 누군데 그 참가자들이 이제 이단이죠. 그 참가자들이 to do so. 그렇게 하도록 서로서로 뭔데요? 서로서로 인사 나누게 해라. 그쪽도 서로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인사하세요. 뭐 이렇게 오케이? 배움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지 내가. 나도 배우지만. 그리고 뭔데? If they don't already know one another. 서로서로 그들끼리 모른다면 서로 인사도 시켜주세요. 고려해라. ing playing music. As participants enter the room. 참가자들이 교실로 들어올 때 음악을 살짝 틀어줄 걸 고려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고려해봐라. Displaying. 전시한다. 인용문이라. 글이다. 글. Posted. 게시되어진이라고 해서 뭘 위해? 이 의미상 주어가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게시되어진 인용문이다. 오케이? 자, 참가자들이 보기 위해서 게시가 되어질 인용문을 전시하는 것도 consider 해봐라라고 한다. 뭐 현수 뭐 걸어놔라 이 말이야. 여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뭐 이런 거죠. 그죠? If writing is a part of your session. 너의 수업에 글쓰기가 일부라면 한마디로 글쓰기 수업이래. 그렇다면은 be sure. 확실하게 하세요. 뭐를 말입니까? 참가자들이 적절한 공급품들 을 가지는 것을 확실하게 해라. 당신도 여러 가지 용품들 다 챙기셨죠? 뭐 이런 겁니다. 두 번째, 너 뭐를 또 확실하게 해라는, 보장하라는 거야. 그들이 또 안 된단다. 어딘가에. They are comfortably right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편하게 글을 쓸 수 있는 somewhere, 어딘가에 학생들이 앉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해줘라. 한마디로 뭐를 배우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주체자든 아니든 간에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전념해라 라는 그런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좀 쉽죠? 샤워 가야죠. 힘이 드네요. 자, 효과적으로 배움의 경험을 용이하게 진행하는 중요한 첫 단계는 바로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요. 수업이나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참가자들을 환영하세요. 아무래도 선생님 같아, 주최자인 것 같아. 그리고 아주 애정 어리고 편안한 톤을 설정하세요, 목소리로. 그리고 필요로 되어진다면, 요거 안 되면 쌤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의 세션이나 트레이닝이 공식적으로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네 자신을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세요. 소개시키세요, 스스로를. 그 사람들도 서로서로 인사 나누게 하세요. 서로서로를 모른다면. 그리고 참가자들이 이제 강의실로 들어올 때 음악 틀어주는 것. 그 두 번째는 참가자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게시되어질 인용문을 전시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글쓰기가 네 수업의 일부라면 확실하게 해라. 뭐를 말이야? 선생님으로서 주체자로서 참가자들이 적절한 서플라이, 뭐겠노 서플라이가 공책하고 연필이 아니겠나? 맞지? 지우개하고 이런 거겠지? 이런 거를 가져올 수 있게 아니면 본인이 주든지 확실하게 하고요. 글을 쓸 수 있는 아주 편안한 somewhere 어딘가에 학생들이 앉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라 이런 말입니다. 아셨죠? 넘어가겠어요. 자, 갑니다. Our beloved teacher. 내가 사랑하는, 사랑받는 쌤이다. 그제? 선생님이 in front of the class. 교실 앞에 서 계십니다. Now learn this. 이거 얘들아 배워라. 지금 이걸 배울 겁니다. 선생님이 말하셨다. 적으면서 뭐를? 방정식을 쓰셨대. 칠판에다가. 그리고 그것을 방정식을 칠판에 쌤이 쓰신 걸 우리는요. 노트에다 막 뺏겨서 적습니다. 3 months later. 3달이 지나고 우리는 그것을 씁니다. 다시 어디에? 시험지에다 씁니다. 그게 시험 범위였던 값지. 오케이? 그 쌤이 써주신 거 그대로 시험 나왔으니까 이제는 시험지에다 적는다 이 말이야. 상당히 주입적인 교육 방식이라는 건 알 수 있죠. If the second writing, 두 번째로 쓴 거, 시험지에다가 쓴 거, 그게 첫 번째, 네 노트에 적었던 거 있지. 그것과 동일하다면, 한마디로 내가 시험을 정확하게 적어냈다면, we had learned it. 우리는 그것을 배웠었다. 제대로 배웠었던 게 된다 이런 말이야. 오케이? 그러한 옛날의 구식의 주입적인 교육 방식이었다.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은 네가 수업 시간에 제대로 배운 게 된다. 이런 의미죠. I admit. 나는 인정합니다. exaggeration이라고 하면요. 과장한다. 나는 과장했는데 언니 원래는 조금 과장한 겁니다. 이 글쓴이는요. 지금 옛날에 그런 주입적인 방식을 약간 비난하고 부정적인 회의적인 형태로 글을 쓰고 있는 거야. 그 약간 과장해서 내가 그렇게 말하긴 했어. 그러면 내가 배운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데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 나는요. 제대로 배운 게 아니래요. 뭐 이런 겁니다. 오케이? 자, that was my early concept of learning. 어렸을 때 내가 초창기에 어렸을 때 나의 학습 배움이라는 거에 초창기 개념이 이런 거였어. Later on이라고 했어. 나중에 나는 깨닫게 되었다. Come to realize. 뭐를 깨닫게 되었었고 I'd learned nothing at school. 학교에서 난 배운 게 하나도 없다. Which I now remember except this라고 해서 이것을 제외하고 내가 기억하는 그 어떠한 것도 내가 배웠던 것은 없습니다라고 한다. 오케이? 그리고 대절이 부연 설명 나왔잖아요. 그지? 한마디로 말하면 대절이 하나, 둘, 세 개긴 해요. 오케이? 근데 여기 부연 설명이 나오는 것들 중에서 1번, 2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사람이 깨달은 것도 나옵니다. 모든 문제는요. had been solved.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해결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그 정답은요. was around in the back of the book. or the teacher's head라고 해서 선생님의 머릿속이나 책의 뒤편 어딘가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책의 뒤편에 뭐 있노?
해답지 있지, 해답지. 선생님의 머릿속에나 해답지에 답이 있고요.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풀렸던 문제들이다라고 하는 거지. 맞나? 맨날 해마다 같은 문제를 내고요. 그러한 것들 정답지는 전부 다 해설지에 다 있는 걸 그대로 내는 주입식 교육을 꼬집는 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The student, including me. 나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은 just do the copy and paste. copy and paste 알지? 컴퓨터 copy and paste 잡아. 복사는 언제 했는데 칠판에 쌤 준 거를 노트에다가 카피했자 그 다음에 그거를 답안지에다가 페이스트 붙여넣기 했는 거다. 똑같은 답을 이런 말이야. 이 사람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지, 그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보였습니다. 뭐를 의미하는데 transfer 하면 전달하는 겁니다. 답을 그들에게서 나에게로 이 말입니다. 선생님이나 해설지에 있는 거를 나에게로 답을 전달하는 게 바로 학습이다. 이러한 단순한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샤워 갈게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요. 수업에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걸 배울 거야 라고 했습니다. 분사구문. 방정식을 칠판에 쓰시면서 우리는 그건 노트에 연락 뺏깁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나고 우리는 그거를 시험지에다가 똑같이 적습니다. 자,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답안지, 시험에서 답안지에 적었던 두 번째 라이팅이 칠판에서 공책에 뺏겨 적었던 첫 번째 것과 같다고 한다면 나는 시험 100점 맞은 거지. 그것이 바로 우리는요, 그것을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제대로 못 뺏겨 적었으면 내가 배운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약간 화가 났다라는 게 느껴지지? 나는 인정합니다. 과장했어. 근데 조금밖에 과장 안 해서 다 맞는 말이야. 이런 말이야. 그것은 바로 내가 초창기 때 어렸을 때 교육에 관한, 배움에 관한 개념이었어. 시간이 지나고 나는 알게 되는데 뭐를 말이야. 나는요, 이것을 제외하고 내가 지금 기억하는 그 어떠한 것도 학교에서 배운 건 없다는 말. 학교에서 배운 건 이거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사회에서 배웠다. 이런 말이죠. 빌 게이츠도 이거랑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그죠? 그래서 자퇴를 했지, 하버드를. 그제? 자, 자퇴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 자, 모든 문제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그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해설지나 아니면 선생님 머리에 다 있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됐어. 나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은요, 그냥 복사해서 뺏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learning,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서 나에게로 정답을 옮겨서 적는 과정인 것밖에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35번까지 하고 좀 쉬자. 자,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in literature라고 있어. literature라고 하면 문학이죠. 문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들 중에 한 가지. 문학. 그래서 바로 문화거든. 문화는 뭔데요? 이 문화 속에서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면 선행사하고 전치사하고 묶어서 해석하면 된다 그랬지? 일시 가리키는 건 뭔데? 물음표. 그것 하지 말고 뭔데요? 이건 문학이죠. 오케이? 문학이 만들어진대. 그 문화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쌤이 수능 특강도 찍고 있는데 수능 특강 고3들 수능 특강에서 이런 내용 나왔었어. 나의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나의 문화라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요, 우리 아버지가 농부면 나도 농부 될 가능성이 크고, 우리 아버지가 의사면 나도 의사 될 가능성이 크고, 우리 아버지가 사업가면 나도 굉장히 사업 순환이 빠를 수밖에 없고,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맨날 보는 게 그거니까, 그제? 그러한 거야. 나는 한민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예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문화의 영향력을 받는 문학입니다. 알겠죠? 우리나라 문학하고 미국의 문학하고는 좀 다르겠지? 우리나라 문화가 한민족의 영향을 받았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소재는 문학, 후크는 뭐다?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작가입니다. 어떤 작가인데? conscious of, 의식적이냐, this fact or not 이라고 했어. 이러한 사실이 어떠한 사실인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든 인지를 하고 있지 않는 작가든지 간에 이란 말이야. 작가는요, 작가가 바로 결과물이란다. 결과물. 산물입니다. 뭐예요? 문화의 결과물이란다. 또 나온다. 자기가 살고 있는 문화, 예를 들어 한민족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결과물이 바로 그 작가입니다. 했던 말 또 하고 있지? 그럼 in this way, 이러한 방식, 어떠한 방식인데 또 얘기합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뭔데요? 그 문화,
영향을 받는다 이거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로? Mirror of society. 그 사회의 거울이다.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사회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로서 보여준다. 똑같은 말 3번. 특히나 아이의 문학이란다. 아동 문학은 반영합니다. 뭐를요? 갈등과 뭐죠? 아동 문학은 반영합니다. 갈등과 뭐를요? controversy 하면 논쟁을요. 그렇게 반영을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In each society on the subject of moral standards and lifestyle. 자, 도덕적인 기준과 라이프스타일, 삶의 방식의 주제에 관해서 그 사회에 있는 갈등과 논쟁을 반영하는 게 아동문학이란다. 얘들아, 애들 문학이라고 하는 건 애들 문학은 정말 검열도 정부에서 더 강하게 하겠지. 맞지? 애들은 뭐든지 다 흡수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덕이 굉장히 중요해. 맞나? 애들 뭐 문학인데 뭐 술, 담배 뭐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겠지. 그치? 폭력적인 거 나오면 안 되겠지. 그 도덕적인 기준과 삶의 방식에 대한 그러한 주제에 관한 사회의 논쟁과 갈등, 이러한 것들이 reflect, 반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나 약간 소재가 문학에서 아동문학으로 전환이 됐지만 역시나 그 문화, 사회적 기준과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야. That is why 나오지 않게 조심해라. 그렇게 아동문학이 그 사회적 기준을 따른다라는 게 결과야. 그 이유는 뭔데요? 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동태로서 교육을 받습니다. 뭐에 따라? Moral rules of the period. 그 시대의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교육을 받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 시대 때, 쌤 아버지 시대 때 6.25라 그러자. 오케이? 그러니까 6.25 그 시대 때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는 교육을 받으셨고, 지금 니들 때는 약간 달라진, 뭐 스마트 뭐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한 시대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교육을 받겠지. 자, 아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징화 되어집니다라고 해서 무엇보다도 이거에 의해서 뒤에 게 중요하네. 사회적 인식이란다. The roles of children. 아이의 역할의 사회적 인식이란다. 그럼 보통 같지 않나? 아이라고 하면요, 너무나 보호받아야 되고 항상 아이의 역할의 사회의 인식에 의해서 아이의 책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Just as 딱 뭐인 것처럼 the image of the child, 아이의 이미지는 변합니다. From century to century. 자, 세기마다 아이의 이미지는 변한다. 그렇게 변하듯이가 just as야. 알겠죠? 오케이? 이거 지금 긍정도치다. so를 앞으로 빼고 뒤에 도치시킵니다. 이중 긍정. 야가 변하듯이 야도 변한다. 이런 겁니다. 문법적인 걸로 설명을 하자면 뭐라 물어보세요. 그리고 아이의 컨텐츠는 어떠한 건데? 디렉트는 지향하다지. 지향되냐? 뭐에? young reader, 어린 독자들. 어린 독자로 지향이 되어진 아이 책들의 내용물이 변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아이들의 이미지가 사회마다, 세기마다 계속 변해. 아이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사회적인 이미지가 계속 변한다. 거기에 맞춰서 아이 책의 내용물도 변한다. 이 말이지, 그지? 오케이? 그리고 even 심지어 오늘날 The question of the appropriate content for children's book. 아이 책에 있어서의 적절한 내용문에 대한 의문은요, is among the most controversial aspect in a discussion of children's literature. 자, 어린이들의 문학에 대한 하나의 토론에 있어서 가장 논쟁적인 측면들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봐. 아이의 문학의 디스커션에 있어서 가장 논쟁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뭐란 말이야? 아이들 책에 적절한, 아이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내용물이 말이야. 그거에 대한 의문이, 오케이? 가장 아이들 문학에 대한 디스커션,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들 중에 하나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자, 샤워 가도록 할게요. 힘들어. 자, 위에서부터 샤워 갑니다. 보세요. 자, 연필 안 잡고 할랬는데 해야 되겠네. 가겠습니다.
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는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문화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든 안 하든지 간에 작가는요, 바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문화의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문학은요, 그 사회의 거울 혹은 반영으로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문학은요, 그 사회의 갈등이나 논쟁을 reflect, 반영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도덕적 기준이나 라이프 스타일의 주제에 있어서 그 사회의 논쟁과 갈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문학도 역시. 그 이유는 애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뭐에 따라서요? 그 시대의 도덕적 기준, 규칙에 따라서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이 책은요, 특정화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의 인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진다 이런 말이야. 아이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따라서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지. 뭐인 것처럼, 자, 아이들의 이미지가 세기마다 이렇게 변하듯이 아이들을 향한 책이란다.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책의 컨텐츠 내용도 변합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아이를 위한 아이 책에서의 적절한 내용물에 대한 의문, 이 내용물 넣을까 말까라고 하는 그 고민, 그것은 바로 어디에 속해 있는데 어린이 문학에 대한 우리의 토의에 있어서 가장 갈등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말이야. 말하자면은 문학이라고 하는 거, 특히 아동문학이라고 하는 거, 알겠나? 그것은요, 그 사회, 문화의 기준에 의해서 계속 변한다라고 하는 게 이걸 주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쉬어가겠습니다.